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그동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2000여 개의 단어를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로 선보였고요. 지금부터는 영어 문장 100개에 관련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2개의 문장을 기본 문장으로 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껏 드세요. 손님들에게 권하는 상황에서 표현하는 표현이죠. Help yourself. 이 발음에 대해서 표기하는 원리와 발음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작별 인사로서 건강 잘 챙기세요, 몸 조심하세요, 이러한 표현으로 해당하는 take care of yourself, 이 2개의 문장을 기본 문장으로 해서 함께 문장을 발음하는 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help yourself, 마음껏 드세요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아래 글자 표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받침에 2개의 자음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help, 이 발음에서 보면 헬까지는 강하게 발음되고요. 마지막 피읍은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약하게 소리가 표현됩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는 훈민정음이 가진 독특한 글자 표기 원리이며 이러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말에 없는 F소리에는 이렇게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help yourself, 이런 발음이 되겠죠. 앞에서 help 발음과 뒤에 self, 이 2개의 소리는 다른 소리입니다. 영어의 F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에 해당하고요. 기존의 글자 표기와 다른 점은 받침에 2개의 소리를 함께 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하게 소리나는 글자와 약하게 소리나는 글자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과 언어 인지 능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HELP, 돕다라고 보통 번역되는 단어에 해당하는 발음입니다. HELP,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는 방법이 알파벳의 표기 원리죠. 그러면 H에 해당하는 소리는 히읗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E는 애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L은 리을로 표기했습니다. P는 피읍으로 표현했고요. 이렇게 알파벳처럼 문자 기호를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훈민정음 표기는 받침 표기 원리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 받침으로 표기되는 것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모든 소리에 호흡이 있다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모음, 여기서는 모음이 에입니다. 이 발음 하나로 글자를 하나의 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이지요. 따라서 help, 이렇게 표기하고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받침의 2개의 소리로 표기하면서 help, 이렇게 발음하는 원리를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글자로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영어에는 없는 으 소리가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죠. 알파벳의 발음에서는 으 발음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으라는 모음을 넣게 됩니다. 이렇게 표기함으로 해서 끝에 표기되는 자음을 모음과 결합시키는 원리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원리가 언제부터 나타나고 왜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인들이 발음하게 되었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1년 무렵에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 제시가 됩니다. 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는 한국인 언어학자들 3명이 참가하긴 했지만 주된 원리 체계는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주관적으로 참여하지요. 그리고 이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원리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2장 세칙에 해당되는 제1항에 보면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맞처럼과 전설음은 어떤 경우를 물론하고 홀소리 을을 풀이어 적는다. 언뜻 보면 굉장히 언어학적이면서 뭔가 학문적인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칙의 첫 번째 항으로 둘 만큼 굉장히 중요한 표기 원리지요. 언뜻 생각하면 모음이 따르지 아니한 마처럼과 전설음, 이러한 언어학적 용어를 통해서 을을 붙인다. 이게 무슨 대단한 원리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마찰음, 전설음은 자음입니다. 이러한 자음에 모음 을을 넣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벳과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 필연적으로 겹칩니다. 앞에서 help, 여기에서처럼 리을, 피읍 이렇게 겹치죠. 그런데 그렇게 자음이 겹쳤을 때 모음 을을 추가하겠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일본어 방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어 방식은 자음과 모음이 한 몸으로 결합되어서 표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니, 누, 네, 노 이런 식으로요. 니은 뒤에 아가 결합돼서 하나의 모음과 하나의 자음이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혼민정음이 가진 음소 표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 조항을 넣음으로 해서 우리는 자음이 겹칠 때 너무도 당연하게 을을 붙이는 발음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밑에서 보면 stop 이 발음 같은 경우에도 을을 넣어서 표기하고 있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킴으로 해서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들이 일본어와 유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발음도 상당히 우리의 글자 표기에도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 발음 대신에 아 발음으로 바뀐다든가 하는 이러한 원칙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 보면 자음 뒤에 모음 을을 추가하는 이 원칙이 적용되면서 바로 앞에서 본 그 help와 같은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언어 능력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있는 단어 두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삶이라는 글자와 업이라는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있지요. 이 두 개의 자음이 있는데 이 글자들을 만약에 알파벳처럼 표기한다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배열하고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이 글자 표기를 바로 위에서 제시한 글자처럼 받침으로 리을, 미음을 표기합니다. 이러한 소리가 있다면 일본어 방식으로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사르무가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 발음을 넣게 되면 이러한 발음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죠. 업이라는 글자, 물론 여기에서 어자에 소리 없는 이응을 추가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제기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면 어브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받침 표기를 극히 제한하는 방법, 특히 두 개의 받침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의 받침으로 변경하는 원리 역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어를 공부한 분들 중에서 혹은 외국어를 학습한 많은 분들 중에서 GOD의 표기가 왜 디귿이 아닌가? 누가 봐도 디귿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는데 라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언어 능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어 표기법에서 보면 받침으로 디귿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받침의 제한이 곳곳에서 나타나지요. 받침 두 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받침 하나 역시도 극히 줄이는 받침 표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시옷을 받침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답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외래어 표기법을 시험에서도 보고 있고요. 자,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은 한국인의 언어 능력에서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음소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한국인들의 언어 능력에서는 알파벳과 다르게 받침 표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받침 표기가 가진 소리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 표기 원리가 소리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뛰다에 해당하는 단어 있습니다. jump. 앞에서 help,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처럼 비읍을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jump까지는 강하게 발음이 되고 p는 약하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를 알고 있다면 같은 글자를 사용하는 dump, slump, trump 이런 발음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받침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다른 단어들에서도 역시 그대로 확장해서 한 번에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선보이는 영어 단어 암기 원리도 바로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언어 능력과 확장 능력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런 발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ump,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분명히 pump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피읍이고요. U는 어로 소리가 납니다. M은 미음으로 소리가 났고요. P는 피읍으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jump, pump 이렇게 발음을 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를 적용한 뽐뿌라는 발음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pump, 이 발음과 뽐뿌의 발음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바로 이 뽐뿌라는 발음은 일본인들의 발음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발음이 일본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일본어의 기본 모음 5개를 적용한다면 발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알파벳 역시 어에 해당하는 글자 표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U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자, 경우가 어찌 되었건 간에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대신에 아에, 이, 오, 우 중에 하나를 넣어서 발음합니다. 여기서는 오 발음이 선택되었네요. 그리고 그리고 프는 쌍비읍 소리로 표기하는 원리. 이러한 표기 원리 역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에서도 선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펌프라고 발음을 하겠지만 일본인들은 뽐뿌라는 발음으로 표현하고요. 이러한 발음 표기 원리를 우리가 흉내내면서 뽐뿌라는 발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펌프질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돗물에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pump, 이 발음 대신에 pump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문장 중에서 help yourself, 이 발음에서 yourself, 이 발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you에 해당하는 발음이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글자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you처럼 표현되어 있고요. 다음에 e는 어로, r은 리을로, 그래서 your 혹은 your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s는 시옷으로 했고요. e는 l은 리을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소리인 영어의 F 소리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yourself라는 글자 표기 원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yourself, 이러한 발음을 한국인들은 흉내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영어 발음, 이처럼 F 소리와 같은 경우가 등장할 경우에 저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고요. V 소리 같은 경우에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Z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모 모양의 글자, 반치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TH 발음 중에서 목젖이 울리지 않는 소리, 번데기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에는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고요. 목젖이 울리는 TH 소리에는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적용하면 help yourself, 이런 발음이 표현되고 글자로서 이러한 글자 표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help가 들어간 또 다른 단어는 사람 살려, 날 좀 도와주세요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이러한 경우도 help me, 이러한 발음 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 글자 표기 원리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장이나 단어를 넓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에 따라서는 제가 발음을 버벅거리기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발음 원리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도 더 잘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능력을 끌어내서 외국어 외래어 마음껏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발음하고 표기하는 원리로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Take care of yourself. 헤어지는 상황에서 자주 인사를 하죠. 이 표현은 건강 챙기세요, 몸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사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 take care of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소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T는 티읕으로 했습니다. A는 A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모음이 다양하게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의 모음은 글자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의 글자, 예를 들면 A라는 글자가 A로도 소리가 나겠지만 어로도 소리가 나고 아로도 소리가 나는 이러한 글자와 소리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알파벳 표기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것입니다. 자, A가 A로 소리가 나고요.
다음에 K는 키읔으로, 그리고 E는 여기에서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가 됩니다. 다음에 C 역시 K로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키읔으로 표현했습니다. A가 여기에서처럼 에어로 소리가 납니다. 이처럼 모음 하나가 다양한 소리로 변환되는 것, 그래서 글자대로 영어를 읽을 수 없는 원리가 되고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글자 표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가진 알파벳 표기이기 때문에 모음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훈민정음 표기로 적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지요. O는 O 발음으로 표현했고요. F는 여기서 V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V에 해당하는 소리로서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영어의 V 소리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라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take care of가 어떻게 훈민정음에서 해당하는 받침표기로 변경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열하는 글자들이 이렇게 조합되어 표현되죠.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나열하는 알파벳이 아니라 훈민정음 표기로 적용한다면 이러한 받침 표기를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yourself 마찬가지죠. 이 발음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help yourself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표기한 원리처럼 그 글자 각각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결과로 마지막에 F 소리에는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혹은 몸조심 하세요라는 작별 인사로서 take care of yourself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다양한 영어 표현 중에서 help yourself, 그 다음에 yourself가 들어간 take care of yourself 이 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받침 표기 원리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훼손된 발음 표기를 극복함으로써 훈민정음이 추구했던 소리, 호흡의 글자 표기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